8장은 차원 해석과 상사입니다. 이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수리학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원형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실험을 할 수가 없고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이렇게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죠. 그렇다면은 모형의 사이즈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사이즈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차원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를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대수방정식을 배웠죠. 대수방정식은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이 식이 수학적 물리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학적 물리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있죠. 그리고 각 변의 항과 항, 항과 항의 차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장에는 뭐가 있죠? 땅이 있고 소나 양, 말 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목장은 땅과 그 위에 소, 양, 말 같은 가축들이 있다. 이 식은 이퀄 등호가 있고 플러스 기호가 있고 하니까 수학적인 수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수학적 물리적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좌변과 우변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은 어떤 개념적 타당성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지만 대수적 또는 수학적 또 물리적 타당성은 없다. 반면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이제 정수합의 법칙에서 P는 P0 플러스 겜마 H, 이거는 좌변의 P가 단위가 단위 면적당 힘, 그리고 P0도 역시 압력의 단위, 겜마 H도 단위 부피당 무게죠. 그래서 F 나누기 L 세제곱 곱하기 높이 L 하니까 얘가 F 나누기 L 제곱이 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 항과 항 사이에 차원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은 수학적 물리적 타당성이 있는 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배웠던 지금 이제 수리학으로 가면은 등류의 평균 유속 공식 중에 매닝식이 있어요. 마닝의 평균 유속 공식이 있어요. 등류의 평균 유속은
3분의 1 곱하기 R 3분의 2 곱하기 S. 여기서 V는 유속이고 R이 동수 반경.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흐름의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이 물이 닿는 부분의 길이,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를 P라고 하면은 동수반경 R이 A 나누기 P로 정의가 되죠. 그리고 S는 이제 에너지 경사인데 수로의 경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얘는 무차원이에요. 동수 반경은 길이의 단위를 갖습니다. 유속은 길이 나누기 시간이죠. 그리고 n이 이 조도계수예요. 조도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면의 거칠기, 물이 닿는 부분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계수예요. 그러면은 이 식이 수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평균 유속을 산정하는 공식인데, 좌변과 우변의 단위가 맞습니까? 일단 조도계수의 단위가 얼마인지를 아직은 모르죠. 좌변이 L 나누기 T, L 나누기 T예요. 우변은 조도계수는 아직 모르고, 동수반경은 길이 단위니까 길이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수로경사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데 제곱근이니까 단위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의 단위가 맞으려면은 조도계수의 단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조도계수의 단위는, 이 네모의 단위는 동수반경의 3분의 2, 그러니까 맞으려면은 L 나누기 T를 L의 3분의 2제곱으로 나눠준다. 즉 얘는 T분의 L의 3분의 1이죠. 이게 N분의 1의 차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N의 차원은 L의 3분의 1분의 T. 그러니까 조도계수가 사실은 이제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의미하고는 다소 다른 그런 단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등호의 매닝식 평균 유속 공식의 좌변과 우변의 단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도계수의 단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대수방정식이 수학적 물리적 타당성을 갖추려면은 등호의 좌변 우변 단위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8장을 공부하는 이유가 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실험은 이 결과가 스케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결과가 대개는 스케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과가 스케일은 모형과 원형의 사이즈 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스케일의 영향을 없애거나
하거나 스케일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이즈의 비가 어떤 수리적 특성의 비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간의 관계를 정량적 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무차원 수를 그래서 사용하는 거죠.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무차원 수를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레이놀즈 수가 있어요. 레이놀즈 수는 동점성 계수분의 유속 곱하기 관 같은 경우에는 관의 직경 또는 점성 계수분의 로 v d 이런 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분자의 분모의 차원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차원 수가 됩니다. 자, 이제 무차원 방정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사례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밑에 있는 그림 8.2를 보면은 이제 역방향 오리피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오리피스의 입구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이 흐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방향 오리피스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베르누이 방정식 이론에 의하면은 유속 오리피스에 들어가기 전에 유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 유체의 밀도, 그리고 이제 원래 관의 직경, 그리고 이제 오리피스의 직경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적 관계를 갖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실험에 드는 비용과 횟수를 절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모른다면은 유속을 변화시키고 또 디제로 오리피스의 직경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한다 하면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유속과 서로 다른 오리피스 직경의 조합을 통해서 실험을 수행하면은 9번의 실험을 수행한다. 그런데 무차원 방정식을 사용하면 이 실험의 횟수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차원 방정식을 세워보니까 세우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무차원 방정식을 세워보니까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차 P1-P2를 2분의 로 V 제곱 요 항이 압력의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2분의 로 V 제곱 분의 델타 P는 결과적으로 무차원을 갖게 돼요.
이러한 무차원 변수가 관의 직경과 오리피스 직경의 비율, 이것도 무차원이죠. 그리고 뮤분의 로 VD, 이것도 무차원이라고요. 방금 전에 배웠던 레이놀즈 넘버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레이놀즈 넘버가 매우 클 때, 즉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완전 난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럴 때는 좌변의 무차원 변수 2분의 로 v 제곱분의 델타 p가 관과 오리피스의 직경 비만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두 무차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9개의 서로 다른 조건에서의 실험보다는 이 점을 한 3개만 찍어봐도 이 두 무차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차원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무차원 변수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버킹엄의 파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킹엄은 무차원 변수를 파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3개다 하면은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변수들의 그룹을 파이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과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독립된 변수들의 무차원 그룹의 수는 n-m개와 같다. 여기서 n은 변수의 수고 m은 이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차원, 이를테면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시간이든지 이런 거죠. 때로는 온도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 3개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본 차원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차원을 카운트해 보니까 질량이 들어가질 않더라 하면은 기본 차원의 개수가 그 경우에는 2개가 되는 거죠. L과 T. 그래서 보통 n은 개수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m은 보통 우리가 이런 유체역학계에서 2개 또는 3개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물리현상을 기술하는 식에 n개의 차원을 가진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n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하나의 변수를 다른 변수들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위해서 뭔가 이제 무차원식으로 어떤 현상을 표현해야겠다 하면은 무차원 변수 간의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차원 변수의 수, 파이 그룹의 개수는 n-m개가 되고 이 n이 이제 y의 개수가 되고 m이 기본 차원의 개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n-m개의 파이 그룹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무차원 변수가 나머지 n-m-1개의 파이 변수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구 주위를 흐르는 유체의 항력, 힘이죠. 힘이 속도, 밀도, 점성계수, 구의 직경의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현상에는
5개의 변수 fv, rho, mu, d 그리고 이 5개의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차원 여기에는 길이와 질량과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이 그룹의 개수는 전체 5개 마이너스 3개 해서 2개의 파이 그룹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파이 그룹을 다른 하나의 파이 그룹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험 결과를 상관시키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차원식을 만드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계별 방법이 있고 지수법이 있어요. 그 어떤 식을 쓰던 최종 결과는 이렇게 무차원 그룹 간의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단계별 방법의 절차가 표 8.1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요한 차원 변수를 선정하고 각 변수들의 차원을 적는다. 아까 얘기했던 y들 y1부터 y2 yn까지 그리고 각 y의 차원을 기재를 하는데 이 차원은 이제 기본 차원의 조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L, M, T를 다 쓴다 하면은 이제 기본 차원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그룹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버킹엄의 파이 정리를 적용한다면은 뭐 파이 그룹의 수는 n-m이 되겠죠. 요 m은 기본 차원의 개수, 요 n은 y의 개수. 차원 변수의 수와 같은 행, 그리고 기본 차원의 1을 더한 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이 3일 경우에는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 곱하기 m 플러스 1의 행과 열의 개수를 갖는 표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제1열에 모든 차원 변수를 기본 차원으로 표현하여 적고 그 다음에 소거할 차원을 선정하고 가장 단순한 차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1열에서 선정된 차원을 갖는 변수 하나를 선택하고 그 차원을 소거하기 위해서 나머지 변수들과 결합한다. 또 6번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모든 차원이 소거될 때까지 6번 단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무차원 변수군이 파이 그룹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야지 더 확실해지겠죠. 예제 8.1은 진공 상태에서 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파이 그룹을 구하라. 진공 상태에서 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차원 변수가 있다. 속도, 중력하 속도, 낙하된 거리. 그러면 각 중요한 변수가 3가지고 각 변수에 대한 차원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제1열에 적어라 하는 거예요. 제1열. 적었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 가장 단순한 차원을 갖는 게 h죠. h는 길이의 차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h를 무차원으로 소거하는 거는 h로 나눠주면 돼요. 자, 가장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l을 소거하는 겁니다. 그 v의 차원이 l을 나누기 t인데 l을 소거하려면은 h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차원에서 l이 소거됐어요. g는 차원이 l 나누기 t 제곱이에요. 여기서 g도 요 l을 소거하려면은 h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t 제곱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2개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 t를 소거하려면은 g분의 h를 선택을 해서 요 h분의 v 변수에 t를 소거하려면은 t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t를 곱해준다는 얘기는 h분의 g에 제곱근을 씌워서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h분의 v에 t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h분의 v에 t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루트 h분의 g에 제곱근을 씌워서 그러면 t분의 1이 되잖아요. 그거를 역수를 곱해줘야 요 h분의 v 요 t가 소거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의 역수 그 되면 결과적으로 루트 g분의 h가 되는 거죠. 그것은 루트gh분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이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함수 형태의 식은 형태는 루트gh분의 v equal constant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8.2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죠. 단계별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에 작용하는 항력에 대한 파이 그룹을 결정하라. 자, 구체 주위를 흐르는 흐름에서 구체 항력 FD에 작용하는 요소는 점성, 밀도, 유속, 교회 직경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FD는 나머지 변수들 V, 로, 뮤, D의 함수라는 거죠. 이 함수 형태를 갖다가 이제 무차원 함수의 형태로 찾아내는 거죠. 그럼 중요한 차원의 변수의 차원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힘은 F는 MA니까 M 곱하기 A, L 나누기 T제곱, V는 T분의 L, 로는 L 세제곱분의 M, 뮤 점성계수는 LT분의 M, 직경은 L.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칼럼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 중에서 소거하기 제일 쉬운 게 D죠. D를 소거해. D를 D로 나누어주면 소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D는 L 차원이고 L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차원을 소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제일 위에 FD는 차원이 ML 나누기 T제곱인데 여기서 L을 소거해 주려면 D로 나눠주면 되겠죠. FD를 D로 나눠주면 L이 소거되고 T제곱분의 M이라는 차원이 돼요. V도 T분의 L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이 L을 소거해 주려면 D로 나눠주면 돼요. 로는 L 세제곱분의 M의 차원을 가지니까 얘를 L 세제곱을 소거하려면은 D 세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뮤는 LT분의 M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L을 소거해 주려면 D를 곱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단계가 끝났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 M을 소거해 주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은 로디 3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디 3승으로 나눠주면은 무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D분의 FD도 차원이 T제곱분의 M이니까 요 M을 소거해 주려면은 로디 3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D분의 V는 T분의 1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여기는 M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겠어요. 뮤 D의 차원은 T분의 M이죠. M을 소개해 주려면 로 D 3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변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서 이제 T를 소거해 주려면은 D분의 V를 이용해서 T를 소거할 수가 있겠죠. D분의 V에 V분의 D를 곱하면은 무차원이 돼요. 그죠? 얘는 무차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 D 4승분의 FD의 차원은 T 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서 T 제곱을 곱해줘야 소거가 되겠죠. T 제곱을 곱해주려면은 V 제곱분의 D 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V 제곱분의 D 제곱을 곱해주면 T가 소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로 V 제곱 D 제곱분의 FD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 D 제곱분의 뮤는 T분의 1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V분의 D를 곱해주면은 차원이 소거되죠. 곱하기 V분의 D 하면은 로 V D분의 뮤 해서 이거는 이제 레이놀즈 넘버의 역수. 역수도 무차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무차원 그룹이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파이 1은 로 V 제곱 D 제곱분의 FD, 파이 2는 로 V D분의 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함수 관계식은 로 V 제곱 D 제곱분의 FD는 로 V D분의 뮤의 함수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수법은 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방법인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중요한 차원 변수 yi를 선정하고 각 변수의 기본 차원을 정한다. 여긴 똑같아요. 버킹엄의 파이 정리를 적용하여 파이 그룹의 수를 구한다. 여기까지도 똑같죠. 다음과 같이 각 변수들을 기본 차원들의 곱의 형태로 적는다.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A, B, C, D 이 지수값을 결정하는 게 지수법의 핵심이죠. 차원의 등차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수에 대한 대수방정식을 수립한다. 각 기본 차원별로 대수방정식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수방정식을 풀고 연립방정식의 형태예요. A, B, C, D, K까지 결정을 하면은 파이 그룹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8.2와 같은 문제인데 지수법으로 풀자는 거예요. 함수 관계는 FD는 V로 뮤 D의 함수이고 F의 차원은 T제곱분의 ML, V의 차원은 T분의 L, 로의 차원은 L 3승분의 M, 뮤의 차원은 LT분의 M, D의 차원은 L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 그룹의 수는 전체 변수의 개수가 5개고 기본 차원의 개수가 3개니까 2개가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차원 방정식을 만들려면은 결과적으로 FD는 V의 A제곱 곱하기 로의 B제곱 뮤의 C제곱 D의 D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차원으로 표시를 하면은 T제곱분의 ML은 T분의 L의 A제곱 L 세제곱분의 M의 B제곱 LT분의 C제곱 L분의 D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L, M, T의 기본 차원으로 나누어서 양변의 차원의 동차성에 의해서 차원의 멱수를 동일하게 놓고 풀면은 이제 L 차원으로 보면은 1은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되고요. M은 1은 B 플러스 C T는 2는 A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가 D가 되고요. B가 D-1 C가 E-D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F는 V의 D제곱 로의 D-1제곱 뮤의 E-D제곱 곱하기 D의 D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로분의 뮤제곱 곱하기 뮤분의 로 V D의 D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뮤제곱분의 F로는 뮤분의 로 V D의 D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파이 그룹 파이 1은 뮤제곱분의 F로 파이 2는 뮤분의 로 V D 이렇게 두 개의 파이 그룹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장에서 주요 변수들이 속도가 있죠. 밀도, 점성, 중력 가속도, 또 압축성이 있다면 최적탄성계수, 또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에서의 표면 장력, 또 대표 길이, 건물의 폭이라든지 관의 직경과 같은 대표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독립 변수라 부를 수가 있겠고요. 유동하는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들은 압력 분포, 전다 능력 분포, 표면과 흐름장 내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이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의 기본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을 가지고 예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요령으로 무차원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체역학에서 많이 쓰이는 무차원수 한 7개 정도가
좌표 8.3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압력계수. 이거는 동압력분의 압력 차이. 기호로는 CP로 쓰고요. 제일 첫 번째 열에 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다능력 계수가 동압력분의 전다능력의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CF라는 기호로 쓰이고요. 힘 계수는 운동력분의 힘, 레이놀즈 수는 점성력분의 운동력, 마하수가 압축력분의 운동력, 웨버 수가 표면장력분의 운동력, 프루드 수가 중력분의 운동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드 수는 자유수 표면을 갖는 흐름 많이 적용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마하수가 유체의 압축성이 지배적인 흐름. 그 다음에 웨버수가 표면 장력이 지배적인 흐름. 또 레이놀즈 수는 점성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몇 가지 무차원수를 살펴봤고요.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오일러 수라는 게 있어요. 오일러 수는 로 V 제곱분의 P 이렇게 정의돼서 이거는 관성력분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압력 변화가 여기 역시 지배적인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상사의 법칙인데, 상사의 법칙은 모형과 모델이죠. 첨자로 M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형은 프로토타입이에요. 첨자로 P를 쓸 거예요. 모형과 원형 간의 수리적 특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모형은 축소 모형이죠. 원형은 이제 실규모가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세 개의 법칙, 상사 법칙이 있어요.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동력학적 상사. 첫 번째 나오는 상사가 기하학적 상사성. 기하학적 상사성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모형과 원형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복제물이어야 한다. 우려야 한다. 우리가 길이의 비율을 보면은 모형의 길이분의 프로토타입의 길이, 이거를 LR로 놓자. 면적의 길이비는 LM의 제곱분의
LP의 제곱, LR의 제곱. 부피의 길이비는 VM분의 LM의 세제곱분의 LP의 세제곱. 그래서 LR의 세제곱이 된다. 뭐 어려울 게 없죠. 기하학적 상사성은 상식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개수로 모형 실험을 위해서 모형을 10대 1로 제작하였다. 실규모 10이면 모형 1의 비율로. 실험 결과 모델에서의 유량이 0.1 세제곱미터 per second이면 프로토타입에서의 유량은 얼마가 되겠냐. 그럼 우리가 모형이 10대 1이니까 유량비도 10대 1일 거냐. 따져봐야죠. QR은 QM분의 QP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AM분의 AP, 유량은 AV니까 곱하기 VM분의 VP가 돼야 되겠죠. 그럼 AM분의 AP는 LM의 제곱분의 LP의 제곱이 되고요. VM분의 VP는 TM분의 LM이 되고요. 분모는 TP분의 LP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LM분의 LP의 세제곱 곱하기 TP분의 T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R분의 LR의 세제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원형과 모형의 시간비는 1로 놓는다고 하면 원형에서 1초는 모형에서 1초. 원형과 모형 간의 시간비 TR을 1로 놓으면 QM분의 QP는 결국 LR의 LM분의 LP의 세제곱이 되고, 이 길이비가 10대 1이니까 10에 3승 하면은 유량비는 1000배가 된다. 따라서 QP는 QR 곱하기 QM이니까 QR이 1000이고 QM이 0.1. 모델에서 0.1 CMS를 흘렸으면은 실제 프로토타입에서는 100 CMS가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운동학적 상사는 유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유소, 알파, Q, 또 세타라고 하는 각변이 각속도, 오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물리량이 되는 거죠. VR은
Vm분의 Vp는 Lm 나누기 Tm LP 나누기 TP가 됩니다. TP 나누기 TM LP 나누기 LM TR분의 LR이 된다. TR이 이제 시간 비율인데 이거는 모형과 원형 간의 대응 입자가 대응 거리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 시간이다. 알파 가속도 아닙니까? 알파는 알파 m분의 알파 p vm 나누기 t vp 나누기 tp lm 나누기 tm의 제곱 lp 나누기 tp의 제곱 TP 나누기 TM의 제곱분의 LP 나누기 LM 그래서 TR의 제곱분의 LR이 되는 거죠. QR은 QM분의 QP TR분의 LR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수로 수리 실험을 위해 20대 1 축척으로 모형을 제작하였다. 원형의 계획 홍수량이 100cms, 모형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유량이 0.1cm라면 원형과 모형 간의 시간비는 얼마가 되는가? 길이와 유량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LR은 LM분의 LP는 1분의 20, 그래서 20이에요. 유량비 QR은 QM분의 QP죠. QM이 0.1이고요. QP가 100cm면 1000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봤던 식에서 QR은 TR분의 LR의 세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서부터 1000은 TR분의 LR 20대 1. 그러면 TR이 1000분의 8이라는 거죠. 자,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따질 때는 동력학적 상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FR은 FM분의 FP가 되는 거죠. 모형과 원형 간에는 힘의 비율이 일정하고 작용 방향은 동일한 방향이어야 된다. 거죠. 그래서 관련된 물리량은 동력
FR은 FM분의 FP가 되고, 이거는 M 곱하기 알파는 가속도입니다. MP 알파 P. 로 P LP의 세제곱 LP 나누기 TP의 제곱 로 M LM의 세제곱 곱하기 TM의 제곱. 결국은 로 R의 LR의 대제곱 곱하기 TR의 마이너스 2제곱. WR은 R의 LR의 5제곱 TR의 마이너스 2제곱. PR은 PM분의 PP가 되고요. TR분의 WR이 돼서 TR분의 LR이 되고, 로 R 곱하기 LR의 제곱 곱하기 TR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요것도 예제를 보면은 20대 1의 축척으로 펌프 실험을 하려고 한다. 모형과 원형의 유속비가 1대 2 이고 원형 펌프의 출력이 80kW면 모형 펌프의 출력은 얼마겠느냐. LR이 10이고 VR이 2, TR은 LR 나누기 VR은 10 나누기 2는 5다. 이 물의 밀도가 동일하다면 PR은 로 R LR의 5제곱 곱하기 TR의 마이너스 3제곱, 이게 1 곱하기 10의 5제곱 5의 마이너스 3제곱 800이 됩니다. 따라서 모형 펌프의 출력은 PM은 PR분의 PP 800분의 80 0.1 kW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장의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